땡땡땡땡 잘 배우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정확하게 땡땡땡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영상 확인하시면 오늘 셀러 바이어가 무조건 알아야 될 내용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케이리입니다. 대표님, 오늘 지난번에 프리뷰해드린 주제를 급하게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What happened? 어떤 시청자분이 꼭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예고해드린 주제보다 이것부터 알려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설명해 주실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셀러 바이어 무조건 알아야 할 땡땡땡땡입니다. 네? 바로 컨틴전시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정말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꼭 알고 싶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KTC, 컨틴전시가 무슨 뜻인가요? 한국어 뜻을 찾아보니 만일의 사태? 우발 사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좀 다르게 쓰인다고 들었는데. 네, 부동산 용어로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내가 어떤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말하고요. 간단히 줄여서 조건부 유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조건부 유예는 제가 편의상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니 조금씩 다른 말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contingency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컨틴전시는 바이어, 셀러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바이어가 어떻게, 언제, 왜 사용하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같이 초보 불인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Please. 예, 알겠습니다. 자, 아주 알기 쉽고 편하게. 자, KTC, 혹시 집을 구입한다로 가정해 볼게요.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고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무조건 그 집을 사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고민해서 집을 구입하던지 아니면 함부로 에스크로 오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대개는 48시간 안에 집값의 3% 정도를 에스크로의 계약금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들을 캔슬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때 셀러 쪽에서 서류 한 장을 보내오는데 그게 바이어가 받는 서류가 바로 컨틴전시 리무벌이라는 서류예요. 저도 이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알아야 다음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집을 살 때 아무런 조건부 유예 없이 산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요. 반대로 셀러는 바이어가 아무 때나 이 딜을 캔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면 이 또한 셀러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즉 오퍼의 기간을 17일까지로 정해 놓았어요. 단 이 기간은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요. 그럼 요즘 같은 셀러 마켓은 이 기간을 줄이는 게 바이어가 셀러에게 내 오퍼를 어필하기 좋겠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다음 단계는 아주 쉬워요. 요즘 같은 셀러 마켓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줄이거나 어떤 조항은 없애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간을 줄이는 것도 너무 바이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조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건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바이어가 이런 셀러 마켓 상황에서도 충분히 계약서 즉 오퍼를 어필하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건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Number 1, loan contingency. Number 2, inspection contingency. Number 3, appraisal contingency.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핵심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대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loan contingency부터 알려주세요. 론 컨틴전시는 내가 집을 구입할 때 융자를 언제까지 승인받아 오겠다는 조건부 유예입니다. 17일 다 쓰고 론 컨틴전시를 없앨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은행 쪽에서 미리 융자 승인을 받아 놓는다면 오퍼를 넣을 때 론 컨틴전시를 없애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집을 구입하던 그 인컴 대비 융자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겠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은 어떤 집을 선택할 때 바뀌는 게 아니니까. 단 융자 금액에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집은 무리해서 오퍼를 진행하면 안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셀러 마켓인 경우 총 융자 금액 대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입하는 집의 다운페이 융자 금액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경우 이것을 없애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경쟁력 있는 오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inspection contingency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오퍼를 쓸 때 대개는 잠시 집을 보고 오퍼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그 집에 대해 정확한 문제점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꼭 전문가와 홈 인스펙션을 해야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홈 인스펙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inspection contingency가 있군요. 그렇다면 바이어 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로 홈 인스펙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전혀 없죠. 저는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제일 먼저 홈 인스펙션을 합니다. 홈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리포트를 받아보는데 한 3, 4일이면 충분하니까 괜히 2주 왕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것도 17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오퍼를 셀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nspection contingency는 무조건 없애면 안 되겠는데요? 네,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이어를 보호하고 셀러 마켓에서 내 오퍼를 더 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appraisal contingency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렌더 즉 은행과의 협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론은 내 인컴 대비 융자 금액이 나오는데 어프레이저는 내가 사고자 하는 집값에 대한 감정가를 산정하는 것이라 융자 금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입하는 집에 appraisal이 적게 나오면 융자 금액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이 조항은 정말 민감하니 조심해서 remove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렌더 즉 은행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최대한 빨리 융자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고 감정가를 받아보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했다가는 17일 이후에 감정가를 확인하실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요즘 같은 셀러 마켓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appraisal contingency도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렌더들도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지금 진행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대개는 10일에서 14일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잘 줄여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럼 만약에 제가 offer를 제시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loan contingency는 없애고 inspection contingency는 8에서 10일 정도, appraisal contingency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좀 더 셀러 쪽에 내 offer를 잘 어필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가요? 잘 적용했나요? 완전 잘 적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요즘 같은 셀러 마켓에서 바이어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내 오퍼를 셀러 쪽에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남겨놓을 경우 언제든지 에스크로 캔슬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셀러 마켓에서는 지금 알려주신 내용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집 구입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어 쪽 컨틴전시를 알려주셨다면 셀러 쪽 컨틴전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셀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틴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First is rent back contingency and the second is replacement contingency. 그럼 rent back contingency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셀러 쪽에서 집을 팔고 그 집에 어느 정도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집을 팔기 전 렌트백 컨틴전시를 걸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이 매매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겠다는 것을 미리 명시해 놓으므로 나중에 바이어 간의 마찰을 좀 줄이고요. 합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항이 집을 팔고 난 상황에서 rent back contingency를 잘 활용하면 셀러에게 좋겠는데요. 그런데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기간은 뭐 셀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6개월, 1년도 렌트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셀러 쪽에서도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replacement contingency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Replacement contingency는 내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다시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혹 내 집은 잘 팔았는데 반대로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못 살 때가 있거든요. 내 집은 팔았는데 집을 못 사면 정말 큰일이네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집을 팔지만 구입할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경우 이 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Replacement Contingency입니다. 셀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 집도 잘 팔고 다음 집도 잘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셀러 쪽 contingency는 더 없을까요? 많은 경우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집을 팔지 못했다면 당연히 다음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컨틴전시를 집을 팔기 전에 명시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 contingency를 몰라서 손해보신 분을 봤는데 미리 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맞아요. 잘못했다가는 집을 팔지도 못하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 덜컥 계약금만 날릴 수가 있거든요. MLS에 보시면 셀러 쪽 컨틴전시를 자세히 적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면 꼭 이 리플레이스먼트 컨틴전시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러 쪽 컨틴전시는 바이어처럼 어떤 조항이 나누어 있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MLS에 기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셀러와 바이어 contingency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셀러 바이어들이 이 contingency들을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하게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레드핀이나 진로를 검색하다 보면 컨틴전트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위에 언급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컨틴전트는 제가 지금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컨틴전시와는 전혀 다른 말로 사용된다는 것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은 말이 아닌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는데 레드핀이나 진로에서 사용하는 컨틴전트는 에스크로가 오픈되어 이제는 매매할 수 없다라는 포괄적인 뜻을 말합니다. 아마도 미 전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컨틴전트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Redfin이나 Zillow에서 사용하는 contingent는 pending or under contract in escrow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진로에서 사용하는 컨틴전트, 레드핀에서 사용하는 컨틴전트는 이제 이 집은 어떤 바이어가 거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 없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contingent라는 용어도 배웠네요. 역시 많은 걸 알아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셔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 있죠? 남이 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KTC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라고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드릴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같은 어려운 부동산 마켓에서 오늘 알게 된 contingency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늘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KJP5312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That'll be all for today. If you liked today's video or found anything helpful to you, don't forget to hit the like button, subscribe, and leave a comment down below. We would love to hear from you.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렌트 내는 인생, 이자 내는 인생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tay safe and healthy,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바이.